문제인데 우리 저번에 15조 생각하면 돼요. 요게 이제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교사했으니까 당연히 인식했겠죠. 요가 이제 발생된 거죠. 우리 15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동일 범죄인 경우가 있고 다른 범죄인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이랬을 때 이제 판례만 갖고 갑시다. 판례는 발생 범죄가 뭐가 돼? 기수였어요. 여기 뭐지? 법정적 부합설이에요. 범죄가 서로 다릅니다. 인식범죄 미수와 발생범죄 과실이 뭐가 됐었지? 상상적 뭐가 됐었다? 경합이 됐었습니다. 됐죠? 이걸로 또 해보자고요. 교사의 착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조에서 이때 이 동일 범죄였는데 그것이 형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때는 중환범죄로 벌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까지 했어요. 해보자고요. 교사범죄와 실행범죄가 동일범죄입니다. 그럼 사실의 착오를 적용합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는데 자기는 이제 뭘 인식했습니까? 병을 죽일 거라고 알았는데 을이 정을 병으로 오인하고 죽였다. 그럼 이제 누가 죽었죠? 정이 죽었잖아. 판례 의하라. 같은 범죄죠. 그러면 뭐가 돼? 정에 대한 살인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발생된 문제니까.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을이 병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는 정이 죽었어요. 방법의 착오죠. 판례는 관계없죠. 같은 살인이니까 뭐가 돼? 발생범죄에 대한 기수죠. 그러니까 뭐가 돼? 정에 대한 살인 교사범이 되겠네요. 보통 이제 경찰직은 이렇게 나오는데 검찰직은 간혹 가다가 구체적 부합설에 가면 어찌 되냐? 방법의 착오니까 뭐야? 인식범죄 미수와 발생범죄 과실이 뭐가 되는 거야? 상상적 경합이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병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정에 대한 과실치사에 뭐가 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교사범죄와 실행범죄가 형의 경중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중환범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교사범죄가 실행범죄보다 더 중합니다. 더 무거워요. 교사범죄가 더 중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강도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절도를 했다 할지, 살인을 교사했는데 상해를 가했다 할지, 특수강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죠. 그러면 잘 봅니다. 아까 이 교사자는 뭐로 처벌했죠? 피교사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 봅니다.
지금 강도를 교사했는데 뭘 했다고? 절도를 해서 뭐로 처벌해? 절도 교사가 됩니다. 특수강도를 교사했는데 뭘 했다고? 강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로 처벌해? 강도죄로 처벌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학설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요게 맞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아까 우리가 효과 없는 교사 있잖아요. 실패한 교사. 교사를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얘를 뭐로 처벌하더라? 예비음모로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강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를 안 했으니까 뭐가 돼? 강도 예비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수강도를 교사했는데 특수강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특수강도 예비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했잖아. 범죄를 시켰는데. 살인을 안 해서 살인 뭐가 돼? 예비죄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교사의 경우 얘가 교사를 했는데 얘가 범죄를 했는데 범죄가 동일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형의 경중의 차이가 있어. 그럴 때는 뭐로 한다고? 일단 교사한 범죄로 처벌을 하고 정범행위와 교사 범죄가 뭐가 돼? 예비음모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비음모죄가. 근데 이게 상상적이 되겠죠. 어차피 교사란 행위 하나니까. 쉽게 말해서 A와 B를 교사했는데 A가 뭔만 한 거야? A만 한 거야. A만. 그럼 뭐가 돼? 정범의 범죄인 A와 초과된 B 범죄가 뭐가 되는 거야? 예비음모가 된다는 거야. 그럼 예비음모는 뭐로 처벌하냐면 중환범죄로 처벌해요. 그러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고 강도 예비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래서 뭐로 처벌한다? 강도 예비죄로 처벌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절도는 강도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거예요. 일부만 한 거. 그러니까 뭐가 돼? 요 두 범죄가 뭐가 되는 거야?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거예요. 강도 예비와. 근데 죄가 어느 게 더 무거워? 요게 더 무거워요. 예비죄가. 요건 7년 이하고 이건 몇 년 이하다? 그래서 강도 예비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 이 판례가 있어서. 그 다음에 특수강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면요. 근데 특수강도는 예비죄가 맞는데 특수강도는 예비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강도 교사범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작은 걸 교사인데 큰 걸 한 겁니다. 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집니다. 여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얘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책임을 안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15조에서 중한 결과 15조항에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 만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한 결과를 뭐 할 수 있었으면? 예견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주로 여기를 물어보는데, 요거 지금 치사가 초과된 거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뭐가 돼? 상해치사 교사범이 되고, 예견할 수 없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상해죄만 됩니다. 상해교사범만 됩니다. 강도도 설명할 수는 있겠지. 절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를 했을 때 강도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이제 강도죄가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고 주로 이 상해치사를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 다음, 교사범죄와 실행범죄가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달라. 이걸 질적초과라고 합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견할 수가 없죠. 전혀 범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실행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교사범죄를 얘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전혀 다른 범죄를 해버렸으니까 교사범죄에 대해서 뭐가 돼? 이분모가 됩니다. 전혀 안 했으니까. 자, 여기 착오 문제인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제 단좀 알면 다 좋고,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거는, 상해를 교사했는데 상해치사가 됐을 때는 그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뭐가 돼? 상해치사범이 됩니다.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한 경우는 뭐가 돼? 강도예비죄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대로 발생 결과에 대해 뭐가 돼? 교사가 됩니다. 요 세 개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 그럼 이탈은 똑같아요. 이탈되면 뭡니까? 이탈은 실행하기 전에 이탈 의사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뭐가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이 인정이 되면 교사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죠. 이탈이 됐으니까. 자,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교사자가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증거인멸 교사범으로 뭐 한다? 처벌합니다. 맞죠? 자기 증거인멸에도.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했습니다. 얘가. 얘는 뭐가 돼? 범인 도피 뭐가 돼?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증인이 될 자를 위하여 도피를 하게 했습니다. 자기 증인을 도피시켜버린 거예요. 증인 도피죄 아니죠? 왜? 증인 도피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거니까 자기 증인을 도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증인 도피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인이 도망가니까 공범한 자기와 같은 공범한테 이익이 되죠. 관계없어요. 맞잖아요. 증인 도피는 증거인멸죄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을 도피한 것은 자기 증거 인멸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안 돼요. 처벌 안 돼요. 그로 인해서 공범에게 이익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쉬운 문제고요. 어렵게 나올 때는 공범이 이걸 교사한다고 나와요. 공범이. 그랬을 때 공범은 그러면 증인 도피 교사범인가? 아니에요. 얘가 증인 도피죄가 안 되니까 뭐야? 얘도 증인 도피죄가 안 돼요. 뒤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요놈이 쉽게 끊어준 거예요. 공범에게는 죄 안 됩니다. 3번이 틀렸고. 자기 형사사건에게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뭐가 돼? 위증죄니까 뭐가 됩니까? 위증 교사범. 그러니까
자기 것도 남에게 말해서 시킨 경우 얘가 범죄가 되면 얘도 뭐가 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2번. 갑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 을을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인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뭡니까? 피교사자가 거절하니까 실패한 교사입니다. 이때는 교사자만 예비인모로 처벌하죠. 갑은 전속살해 예비죄가 될 것이고, 그때 을과 함께했던 을의 친구가 갑에게 병에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이 부탁하니까 별이 승낙하고 자취를 감추니까 병은 뭐가 돼요? 승낙하고 실행 안 한 거죠? 효과 없는 교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실패한 교사니까 갑만 처벌하죠. 예비죄로. 그 다음에 병은 승낙하고 안 한 거니까 효과 없는 교사죠. 이때는 갑하고 병 둘 다 뭐로 처벌합니까?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겠죠. 별거 아닙니다. 3번. 교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자, 무슨 교사는 안 돼요? 과실교사 안 되죠. 부자교사도 안 되고. 1번 틀렸네요.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죠. 교사 아닙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형을 승낙을 안 합니다. 실패한 교사죠. 누구만 예비인모야? 교사자만. 4번. 교사범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나가기 전에 적어도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이걸 뭐 한다? 벗어나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막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범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뭐로 처벌한다? 정범으로 처벌한다. 정범의 형은 이는 정범보다 감경한다. 형을 감경합니다. 그래서 감경한다가 두 명 있어. 얘하고 누구하고? 농하자. 농하자도 형을 감경한다 해요. 두 명입니다. 자기 지휘 감독받는 자를 방조하면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가중하는데 아까 특수교사라고 하는데 특수교사는 2분의 1 가중, 특수방조는 감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와주는 겁니다. 정범을 도와주는 건데, 이 도와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신적, 물리적, 유형적, 무형적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혹시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옛날의 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써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그 하 선생님 사건이랄지 이런 것도요, 지나가면서 있는데 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갑하고 을하고 둘이 애인 관계인데, 데이트를 중에 있는데, 병이 시비를 붙어서 남자친구가 상대방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응원합니다. 제 책은 그건 폭행죄 방조범입니다. 누구 힘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슨 방조? 정신적 방조입니다. 이런 문제도 과거에 종종 나왔어요. 네.
남자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여자친구가 응원하면 뭐가 돼? 방조범이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 방조입니다. 그래서 방조는 강창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알아야 될 방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그 가장 방조가 심한 게 뭐냐면 저작권 침해 방조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게 뭐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란 말이에요. 맞죠? 얘가 해놔야만 얘가 뭘 받아? 다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기 우리 시에 지금 제일 흔합니다. 불법 음반 같은 거 다운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자는 다운받았을 때 다운받은 사람이 저작권 침해고 그 운영한 사람은 당연히 도와준 거니까 뭐가 돼? 저작권 침해 무슨 범위다? 방조범입니다. 문제는 여가 이제 그 다운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무슨 범위다? 방조범이란 말입니다. 포괄일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 다운 하나에, 그 저작권 침해 하나하나에 대한 방조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어느 가수의 노래를 A라는 사람이 5개를 다운받았어. 그럼 A는 저작권 침해가 몇 개야? 5개지. 맞잖아. 그럼 사이트 운영자는 몇 개의 방조죄야? 5개의 방조죄야. 이런 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포괄일제 아니에요. 다만입니다. 다만. 동일 저작물에 대한 동일인이 침해한 것은요, 하나의 포괄일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똑같은 노래를 계속 다운받으면 그건 포괄일제로 봅니다. 그럼 뭐가 돼? 이때는 포괄일제에 대한 방조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트 운영자는 누가 다운받는다는 걸 인식했어 못했어?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을 뭐한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방조는 정범이 얼굴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여는 수도 있죠? 무슨 방조? 일방적 방조. 편면적 방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트 운영자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 정범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몰아도 된다 그랬어요?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번에 2번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번은 여러분의 포르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음란 사이트. 그거를 다운받은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건 저작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 다운받으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전기통신법 위반입니다. 전기통신법의 성폭력에 관한 범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음란 동영상 다운에 관한 범죄죠. 전기통신법상. 그럼 얘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니까 얘는 당연히 사이트 운영자는 이제 방조범인데 얘가 음란물 5개 다운받았어. 5개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음란 동영상 하나하나가 보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다는 것 자체가 범죄잖아. 그래서 5개를 다운받았던 하나를 다운받았던 얘는 뭐가 돼? 전기통신법 위반죄입니다. 포괄일죄예요. 이게는 뭐가 돼? 사이트 운영자는 그 포괄일죄에 대한 방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작권 침해는 포괄일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이고, 그럼 당연히 방조도 뭐가 돼? 실체적 경합에 대한 방조고, 음란 동영상은 포괄일죄예요. 여러 개 다운받아도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란물 전시죄라는 게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음란물을 얘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돼? 음란물 전시죄에 해당될 겁니다. 인터넷 같은데 음란물 올려놓으면. 그러면 얘가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포털 사이트법에는 뭡니까? 운영자들은요, 불법 음란물이 있으면 삭제하게 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삭제를 안 했어요. 그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락 총괄 팀장이 음란물을 삭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부작이죠? 도와준 거죠? 부작이 무슨 범? 방조범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입니다. 가짜 보험 환자들. 가짜 보험, 의료보험 탄 애들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사기죄가, 보험 사기가 됐어요. 그럼 얘가 나 병원에 한 달 입원했습니다. 가짜란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의사에 뭐가 있어야 돼? 입원 확인서가 필요하죠. 그럼 입원 확인서 끊어준 의사는 뭐가 돼? 사기죄 무슨 범? 방조범이 될 겁니다. 도와준 거니까. 자, 5번이 최근에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 별거에 아니고, 여러분이 왜,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나오는 거야. 응? 말이 기니까. 공무원이 있었고요. 뇌물을 주는 업자가 있을 때 뇌물을 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공무원 관계가 무슨 관계냐는 거야. 공무원이나 제3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3자가 받은 게 공무원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뭐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그냥 수뢰죄가 됩니다. 그럼 3자는 뭐가 돼? 이제
수뢰죄 뭐가 돼? 뭐 공범이 되겠지. 뭐 공동 정범도 될 수 있고 뭐도 돼? 교사범도 될 수 있고 그러겠지. 수뢰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알았지? 3자가 받았다고 무조건 3자 뇌물 공여죄가 아니고 3자는 공무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뇌물죄는요, 수뢰죄는 그냥 공무원이 그냥 직무에 의해서 그 뇌물을 받으면 수뢰죄인데 3자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돼요. 부정한 청탁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근혜가 이재용이를 하고 통해서 돈을 누가 받았어요? 최순실의 딸내미가 받았지. 말 산다고. 응? 박근혜하고 최순실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 박근혜 지책은 뭐가 돼? 수뢰죄가 될 거고, 박근혜하고 최순실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박근혜 지책은 뭐가 돼? 제3자 뇌물 공여죄입니다. 행령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3자 뇌물 공여죄가 되려면 박근혜가 돈 받았다는 것만 증명했고는 안 되지. 이재용이한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 두 개를 다 증명해야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박근혜를 뭐로 공소제기해서 방송에까지 이거로 한 거야. 3자 뇌물 공여죄로. 막 방송에도 막 그렇게 하더만. 제3자. 왜 그때 막 광화문 촛불 집회로 했잖아. 내가 그때 그랬어. 이거 박근혜 무죄 나온다 그랬어. 증명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광화문 집회만 한순간 넘기자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특검의 박영수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이 말이야. 뭐다? 수뢰죄라는 거야. 여기는 돈 모았다는 것만 증명은 끝나버려. 그리고 그냥 뭐가 있어야 돼? 박근혜 최순실이 한 몸뚱이를 증명해야지. 그래서 박근혜가 수뢰죄로 처벌된 거야. 제3 처음으로 했으면 무죄 나왔어. 이건 증명 못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거를. 돈 받았다는 것도 간신히 증명해야 하는데. 자, 어쨌든 3자 뇌물 공여죄에서 제3자는 이 3자 뇌물 공여죄 당사자는 누구야? 범죄자는 공무원하고 누구지? 업자지. 누가 처벌돼? 얘가 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되고 얘는 제공죄로 처벌될 거야. 얘는 처벌 안 돼. 제3자네. 알았지? 무슨 범이야? 수뢰죄니까 대항범이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돼? 아까 우리 했잖아. 공동서. 대항범 사이에는 공동정범, 교사범이 안 되지만 제3자는 어느 일방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가능하지. 그래서 3자 뇌물 공여죄에서 제3자는 당사자 아니지. 이 범죄에 뭐가 될 수 있어? 공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많이 헷갈린가 해보자. 제3자 뇌물 공여죄에서 제3자는 제3자 뇌물 공여죄 종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몇 번 나와? 2번 나오니까 여러분이 뿅 가버린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에? 그래서 이걸 좋아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제3자 뇌물공여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야? 공무원하고 돈 준 놈이야. 3자 뇌물공여죄 제3자는 제3자야.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 뭐가 될 수 있어? 종범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제3자가 3번 나와. 여러분이 막 어려워 여긴단 말이야. 별거 아니야. 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보고. 그 다음입니다. 링크, 방조가 아닌 거.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놓는데 링크만 걸어놨습니다. 좀 링크 많이 걸죠. 저거는 방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도박장 개장죄라는 것은, 도박장 개장이라는 것은요, 그 불법 사이트 도박장을 자기가 스스로 개설한 걸 뭐라 그래? 도박장 개장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박개장 방조죄라는 거 사이트 이런 거 도와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왜 도박개장 방조는 이해가 안 돼. 검사가 자식들이. 그 정식 사이트 있죠? 정식 오락 사이트도 있잖아. 정식 오락 사이트들. 뭐, 노을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게임 능력치 같은 거 파는 경우 있어요. 일부러 저준 경우를 해갖고. 비싼 거는 몇백만씩 한다던데. 그 경우에 이 사람 죄책이 뭐냐는 건 도대체.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노을 회사 같은 데서. 왜 못하게? 지가 돈 받고 팔아먹어야지. 그래서 이거 위계한 업무 방해죄예요. 돈 받는 걸 게임에서 업무를 방해했잖아. 그래서 업무 방해죄를 해야지. 멍청한 새끼가 뭐야? 도박개장 방조죄가 뭐야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만일에 얘가 실행착수를 하지 않았어요. 정범이. 아까 교사범에서 정범이 실행착수하자면 얘는 뭐로 처벌했지? 예비무로 처벌했죠. 얘는 무죄입니다. 정범이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래? 법에 규정이 없어요.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범이 꼭 실행착수를 해줘야 돼요. 교사범처럼 규정이 없어, 이게.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요. 허위 진단서를 이제 병무청에 제출한 것을 병역법 86조 사유죄라는 범죄입니다. 이것도 쪽발이 새끼 말이야. 사기쳐서 이조했다는 뜻인데, 그럼 이 범죄 실행 착수는 당연히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병무청에 제출하면 정범이 드디어 실행 착수를 했지. 군대 안 가려고. 그럼 이것을 끊어준 의사는 뭐가 돼? 이 사이죄 무슨 범이야? 방조범이겠지. 허위 진단서 끊은 사람은. 근데 허위 진단서를 끊어줬는데 얘가 아직 병무청에 제출을 안 했어. 그럼 뭐가 돼? 정범 실행 착수를 안 했잖아. 아직 뭐가 아니다? 방조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경한다. 항상 똑같아. 감경한다는 무엇을 감경하냐? 형법의 모든 형은 뭐다? 무슨 형이야? 법에 정해진 형이에요. 법에 정해진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겁니다. 형은요, 법에 정해진 형이 있고, 형벌은 이것을 가중이나 감경을 하면은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상 참작하여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선고형은 달라요. 선고형은 얼마 할 것이 누구 맘이야?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관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동점검할 때 각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법정형이 같다 이 말이에요.
선고형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교사범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말은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선고형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한다는 건 정범의 법정형보다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고형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형 무기 살인죄가 사형 무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선고하면 되니까 얘를 5년 선고해도 되죠. 정범을. 맞죠? 법관 재량이니까 5년 이상만 선고하면 되잖아. 여기입니다. 이걸 감경하니까 여기는 뭐냐면 무기 2년 6개월 이상입니다. 자, 감경했죠? 이것보다. 정범보다. 선고는 뭐 한다? 더 많죠? 더 중하죠? 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물론 이름 너무 없겠지만은 감경한다서 뭘 감경한다? 법정형. 법정형. 알았죠? 그러니까 선고형을 감경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방조의 선고가 교사범보다 더 뭐 할 수도 있다? 중하게 선고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거야. 정리. 다음에 반드시 정범은 실행을 해야 되고 일방적 의사만 있는 것을 편면 당연히 공동 교사는 안 되겠죠. 편면적 있을 수가 없고 아까 방조는 된다 그랬습니다. 부작위 교사는 안 된다 그랬었죠. 부작위 방조는 됩니다. 법률상 의무 있는 사람이 경찰이요 범인을 보고 안 잡습니다. 보니까 친구야.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망을 봐주고 있네. 부작위죠. 방조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은 안 됩니다. 인식해야 되고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교사방조 아니고 이따별 간접점검이 됩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동정범, 교사방조 모두 다 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뭐가 돼? 여러분 자기범이야. 자기로 했단 말이야. 자기로.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 없어? 법률상 지위 필요 없지. 보증인적 지위는 필요 없다. 부작위 방조 되죠.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는 무슨 범이야? 자기 범이야. 무슨 지위가 필요 없어? 보증인적 지위 필요 없어. 부작위 방조는 무슨 범이야? 부작위 범이야. 부작위 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상에 해야 될 의무. 이걸 보증인적 지위라 했었지? 이것이 필요하다. 헷갈리지 말고. 그
그 다음에 정범 실행 착수 전에 가담을 했는데 정범이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둘 다 뭐가 돼? 해당 범죄 무슨 범? A, B, C 뭐가 되는 거야?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그쵸? 왜? 공동정범은 각자 그 범죄 뭐로 처벌하니까? 정범 각각 처벌하니까. 교사범. 갑이 을을 살인을 교사했는데 을이 실행을 하지 않아. 정범이. 그러면 31조 2항이나 3항에서 교사자는 뭐가 돼? 예비음모로 처벌했어. 방조. 정범이 방조를 안 해. 정범 실행 착수를 안 해. 그러면 이때 방조는 예비로 처벌한다는 법 규정이 없어. 처벌 못하는 거야. 승계적. 승계적 공동정범은 정범 실행 후에 가담한 거죠. 가담 후에 책임을 지는 거고, 승계적 교사는 있을 수가 없을 거고, 승계적 방조도 뭡니까? 참가 후에 가담한 거겠죠. 가담 이후만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정범의 그 기수란 말을 빼고 행위로 바꿨어요. 아니 맞다. 기수 행위 종 써놨구나. 행위 종료 전입니다. 그거 잘못 나왔어. 방조도 됐고 공동정 교사범은 안 됩니다. 얘가 좀 말 잘못 해놨다 내가. 거기 몇 번이죠? 7번을 좀 바꾸세요. 기수가 됐는데 행위가 안 끝나는 범죄를 뭐라 그러더라? 계속범.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공동정범 되고 행위 안 끝났으니까 뭐 또 된다? 정범도 된다. 그렇죠? 행위 안 끝났으니까.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공동정범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정범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 종료 전에 해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착오. 똑같았습니다. 뭐만 조심하냐면 예비음모라는 게 없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강도를 방조했는데 절도를 하면 아까 교사 같으면 강도 예비였죠. 예비가 없으니까 뭐가 돼? 절도 방조가 되고 방조와 정범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 질적이라 했을 때 교사자는 예비모였었죠. 방조는 무죄입니다. 왜? 방조는 예비모가 없어요. 그래서 정범이 실행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정범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기도된 방조. 시도만 됐다. 방조가 기도. 일본 말입니다. 시도했다. 시도. 우리나라는 지금 시도만 했어. 시도만. 정범이 안 했어. 일본 말로 뭐 했다? 이걸 뭐 했다 그래? 기도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도가 아니라 뭐야? 시도. 시도만 한 거야. 방조를. 처벌 못 하죠. 왜? 정범이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방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총칙의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판례가 한 경우가 있죠. 종속성 입장에서. 자, 우선 98조입니다.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구속요건이에요. 적국인 간첩을 방조한 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범이란 뭐냐 그랬더니 구속요건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정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범의 행위를 행위 지배하면은 뭐가 돼?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이 되고, 행위 지배를 못하면 뭐다? 공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98조의 간첩방조는 간첩을 방조한다는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정범이 아니라 뭐다? 정범입니다. 구속요건 행위를 직접 하잖아. 간첩이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첩이란 행위를 방조하는 거잖아요. 252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인데 이것도 총칙의 그 교사 방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 방조라는 구속요건 행위를 직접 하는 거잖아. 직접. 그래서 뭐다? 여기는 총칙의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뭐다? 우리나라 판례인 공범 종속성 입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이론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방조는 정범보다 형을 아까 뭐 한다 했어? 감경한다고 돼 있지. 근데 98조 봐봐. 간첩하고 간첩 방조는 형이 똑같잖아. 법정형이. 설명은 안 되잖아. 안 그래? 252조. 아까 우리가 교사나 방조가 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이 있어야 되지. 여기 정범 없잖아. 왜? 죽은 사람 처벌 안 하니까. 설명을 못해,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냐고 싸워 맨날. 너는 설명해봐라, 어쩌라. 싸운데, 우리나라 이제 그 판례나 학자들은 이거는 얘네들은 공범이 아니라는 거야. 공범의 원 이론이 뭐였냐면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정범이라는 게 뭐야? 구속요건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 얘네들은 98조 252조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사나 방조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교사 방조가 아니라는 거야. 정범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어요. 뭐 기억은 이따 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시한 업무는 진정신분법. 여기는 이제 그래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보통 업무자가 들어가면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부진정신분인데 업무상 과실작물과 업무상 비밀 요소는요 진정신분법 요소입니다. 암기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그 업무자가 들어가서 형이 가중된다 이 말은 기본 범죄가 있어야만 형이 가중되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런데 우리 형법에 과실작물죄가 없어요. 업무상 과실만 있습니다. 비밀 누설죄가 없어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만 있어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형벌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진정신분. 나머지는 다 형벌 요소입니다. 예? 니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를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자, 교사든 방조든 고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됩니다. 교사,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맞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당연히 범죄니까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뭣도 있어야 돼? 책임인데 이 위험성도 가능하고. 그 다음 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일단 정범이 되려면 정범이 반드시 뭐한다? 실행 착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정범 착수 전에 방조를 했습니다. 착수 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범이 실행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방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착수 전에 방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범이 실행착수라면 방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사기 칠 때 의사가 그 거짓으로 입원 확인서 끊어주면 사기 방조죄가 될 것이고, 자, 사이트 개설자인데 저작물 사이트가 아니라 음란 동영상이죠. 여기는 포괄일죄가 되겠죠. 포괄일죄 방조가 되고,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조금 이따 별 뭐다? 간접점검입니다. 3번 교사방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 정범의 강도 예비를 방조했으나 정범이 실행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조는 성립 안 되죠. 예비죄로 처벌 못합니다. 자기 지휘감독 받는 자를 방조하면 뭐로 가중합니까? 정범으로 처벌하죠. 2분의 1이 아니에요.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를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돼? 교사자도 예비음모고 승낙한 누구도? 피교사자도 예비음모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하면 타인은 뭐가 됩니까? 증거인멸죄. 교사시켰으니까 뭐가 돼? 증거인멸 교사가 됩니다. 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기 부작이 다 가능합니다. 정범이 자기병인 경우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가 되려면 당연히 부작위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작위로서 보증인적 지위가 없다면 부작위 방조가 될 수도 없겠죠. 2번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자신이 방조한다는 고의와 피방조자가 지금 뭡니까? 정범이죠. 행위가 고의라는 둘 다가 있어야 되고, 정범이 강도 예비를 할 때 방조했습니다. 그 정범이 강도 실행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범 안 되죠. 정범이 실행 착수를 해야 됩니다. 4번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의료 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겁니다.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의료 행위 있죠. 여기에 이제 행위 종료가 언제 되냐 문제입니다. 진료가 끝났을 때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진료가 끝나고 진료부에 이걸 기재했을 때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뭐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무면허 의료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면 의사 진료 적어야 됩니다. 의사가 적었어요. 그러면 의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뭐 공범이 됐든 뭐가 됐든 되려면 행위 종료 전에 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뭐라 주장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끝났으니까 뭐다? 행위가 끝났지 않냐. 뒤늦게 의사가 진료부 자기 이름 써야 되잖아. 진료부에는 간호사 이름 쓰면 안 되잖아. 자기 이름 써야지. 의사 자기 이름 써 진료했다고. 이것은 뭐가 아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뭐 공범, 교사범, 방조가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경찰은 뭐야?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행위가 끝나고 진료부에 기재할 때 행위가 끝난다는 거야. 경찰은 검찰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아직 진료부에 기재 안 했으니까 뭐가 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안 끝난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의사가 와서 기재한 거 사실 행위가 끝났잖아.
두 사전에 공모 안 했다고 한다면 뭐가 돼? 뭐 방조나 되겠네. 승계적 방조. 판례가 물어본 거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언제 끝나는 거야? 진료비에 기재했을 때라는 거야. 간호사가. 알았지? 이렇게 했습니다. 종종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옳은 설명을 했어요. 간호보존이 무면허 진료를 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의사가 진료비에 기재한 행위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했죠. 사후방조란 말은 행위종료 방조란 말이에요. 행위종료 방조가 아니라 그랬잖아. 네, 우리 판례가. 무면허 의료,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 행위종료는 언제라고? 진료비에 기재했을 때라는 거야. 의료행위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의사는 무면허 진료행위에 무슨 책임을 져야 돼? 방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자, 승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실패한 교사죠. 그럼 누구만? 교사자만 예비인무로 처벌하죠? 디귿. 무면허 의료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동생을 출두시켜 허위자백했습니다. 그 동생은 뭐가 돼? 범인도피죄. 형은 뭐가 돼? 범인도피. 무슨 범? 교사범. 교사범. 리을 백화점 직원이 뭐냐면 이 사람 이제 그냥 직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면 알고 있어야 돼. 하도 이 판례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이제 입점 상인들의 가짜 상표를 단속해야 될 그 자신의 직무가 그거예요. 이 사람의 직무는 뭐지? 가짜 상표를 단속해야 될 뭐다? 직무가 있는 사람이 입점 상인들이 가짜 상표를 팔고 있어요. 당연히 단속 안 하면 뭐가 돼? 부작이지. 보증인즉취 있잖아.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점 상인들이 위조 상표를 팔아먹었죠? 무슨데? 방조범이 됩니다. 별거 아니야. 디귿, 리을. 자, 갑이 을에게 증거 변조를 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교사범이 되려면은 을이 뭐가 돼야 돼? 정범이 성립해야지. 을이 갑과 공범관인 형사사건을 변조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자기 증거를 변조했지. 을이 변조죄가 안 돼. 그럼 갑도 뭐 한다? 교사범으로 뭐 할 수가 없다? 처벌 못해. 이해돼요? 그렇잖아. 아까 교사범 뭐야? 정범으로 처벌했잖아. 이놈과 똑같이 처벌했잖아. 정범이 범죄가 성립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처벌 못 하는 거야. 미음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어느 행위에 대해서 교사방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범이, 의자가, 또는 과실범이 됩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했을 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범죄의 뭐가 발생한 거야?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간접정범이라 그러고, 응? 얘는 뭐로 처벌하냐면 교사방조위로 처벌합니다. 오늘 얘 두 번 나오네. 교사였으면 교사범처럼 처벌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전원과 똑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방조있으면 뭐야? 전원보다 형을 뭐한다? 감경한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도대체 요놈이 정범이냐 공범이냐는 거야. 도대체 정범이냐 공범이냐. 왜? 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범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즉 교사범이라는 겁니다. 방조했으면 무슨 범이다? 방조범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공범 독립성설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전에 우리 기억한가 모르겠는데, 공범 독립설은 공범이라는 것은 교사나 방조만 하면 무조건 공범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범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범은 독립되어 있다는 거야. 공범은 교사한 그 자체, 방조한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거야. 관계없다. 그래서 간접정범 뭐다? 교사 방조 있잖아. 무슨 범이다? 공범이다. 그래서 뭐로 처벌해? 교사 방조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독립성설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런 설이 있었어요. 제한정범 개념설은요, 직접 한 요 사람만 정범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공범이다가 제한정범 개념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은 범죄는 얘가 있잖아. 얘만 정범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범이다? 공범입니다. 그런데 제한정범 개념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범의 개념은 제한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범이야. 사람을 때릴 때 뒤에서 잡은 사람도 무슨 범이야? 안 때렸지. 공범이야. 그런데 공범 중에는 정범과 똑같이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런 뭐라 해? 형벌 확장이라 그랬어. 확장설. 그 다음 정범이라 보는 설입니다. 확장정범 개념설입니다. 정범이란 것은 확장한다. 직접 범죄를 한 사람도 정범이지만, 직접 범죄 행위는 안 했지만 정범으로 의사만 있으면 다 뭐다? 정범이다. 이게 확장정범이야. 그러면 얘는 직접 범행을 안 했지만 정범을 할 의사가 있었으면 뭐다? 정범이다가 뭐야? 확장정범. 그러니까 확장정범설에 하면 간접정범은 정범이 되는 거야. 다만 정범 중에도 형은 제한될 수도 있지. 형벌은 제한한다는 거고,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야.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공범 종속성설이야. 교사방조가 되려면은 교사방조가 되려면 정범이 뭐가 돼야 돼? 고의범으로 성립해야 된다가 뭐야?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인 공범은
정범에 뭐가 돼 있다? 종속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공범 종속성이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 정범이 성립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공범이 아니라는 거야. 뭐다? 정범이라는 거야. 근데 직접 안 했지. 그러니까 무슨 범이다? 간접 정범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정범이 우리는 성립을 정범의 여기 성립이지. 정범이 성립하면은 뭐가 돼? 공범이고 정범이 성립 안 하면 뭐가 돼? 간접 정범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야? 공범 무슨 설? 종속성설이라니까. 교사방조를 했는데, 예? 정범이 성립을 하면 무슨 범이 돼? 교사범이나 종범이 되고, 정범이 성립 안 하면 무슨 범이 된다? 간접정범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 우리나라 통설가 판례 뭐라 그래? 공범 종속성설이라 그래.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문제야. 그런데 조금 비꼬할 때가 있어. 뭐랄까냐.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성립해야지만 공범이 되냐는 거,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종속의 정도에 대해서 제한 종속 형식이 있었고 뭐다? 극단 종속 형식이 있었잖아. 제한 종속 형식이 우리나라 판례라 그랬어. 자, 갑이 13세에게 절도를 교사했다고. 13세야. 그러면 13세니까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있는데 뭐가 없어? 책임이 없지. 그러니까 이 13세 소년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성립하는데 뭐가 없는 거야? 책임이 없는 거야. 제한종속 형식에 의하면 정범 성립했지. 그러니까 뭐가 돼? 절도 교사범. 극단종속 형식에 의하면 정범 성립 안 했지. 뭐가 돼? 간접정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말이야. 있다고. 그다음에 나번 좀 다시 한번 할 거야. 갑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을에게 폭행을 교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을은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범이 지금 뭐가 없는 거야? 구성요건만 있고 위법성 책임이 없지. 극단이나 제한 전부 뭐가 돼버려? 간접정범이 돼버려. 정범이 구성요건만 해당되면 성립한다가 뭐였냐면 우리 최소한 종속 형식이었지. 최소한 종속 형식을 취하면 공범 되겠지. 그건 뭐 잘 안 물어봅니다. 출제 유형은 읽어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좀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물론 가로쳐놓고 물어보겠죠. 다음 중 뭐여 하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하라 해가지고요. 잘 봐봐. 이 그림 잘 봐봐. 정범을 공범의 예로 처벌한 게 뭐야? 정범을 공범의 예로 처벌한 게 뭐지? 간접정범이야. 맞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방조한 사람은 뭐로 처벌해? 방조로 처벌해. 맞지? 방조로 처벌하는 거야. 간접정범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뭐로 처벌해? 교사 방조위로 처벌해. 이런 것들이 아차고 틀린단 말이야. 아차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물어보는 문제잖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틀리고 나면 막 열받아 버리는 문제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구성 요건 자체가 간접 정보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